1.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산채로 묻히고 나중에 더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감정을 숨기거나 무시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들은 안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더 해롭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나쁜 행동이나 감정적 문제와 같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 마음은 빙산과 같다. 그것은 몸집의 7분의 1만 물 위에 떠 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작은 부분만이 의식적,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 반면 대부분은 무의식적, 즉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 이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대부분의 것은 무의식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 너의 연약함에서 너의 힘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탐구하는 것이 성장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약점을 직면할 때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고 인간으로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이것은 꿈이 무의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분석함으로써 숨겨진 욕망, 두려움,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통로와 같아서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5.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렵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종 이것을 피한다고 믿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종 그것을 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 우리는 사랑할 때만큼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잃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이트는 사랑이 강력하지만 우리를 정서적 고통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쓸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다고 믿었습니다. 7. 우리는 작은 일에는 이성을 신뢰하고 큰 일에는 감정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 논리와 생각, 마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감정과 직관, 마음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논리뿐 아니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을 비롯한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큰 결정에서 실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8. 모든 생명의 종착지는 죽음이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 파괴와 비존재 상태로 돌아가는 숨겨진 욕구가 있다고 믿었고 그는 그것을 죽음의 충동,
타나토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살고자 하는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 에로스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삶을 살고 즐기고 싶어 하지만 자기 파괴나 삶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숨겨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 이드가 있던 곳에 자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성장하고 치유됨에 따라 그들의 거칠고 본능적인 충동, 이드, 이 이성적 마음, 자아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균형과 자제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동적인 이드보단 사려 깊고 합리적인 자아를 통한 사고로 기본 본능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0. 돌 대신 모욕적 말을 던진 최초의 인간이 문명의 창시자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대신 분노나 좌절감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원초적 본능을 통제하고 사회를 창조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싸움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문명화된 사회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심리학적 통찰이론 1.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감정, 즉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연상, 생각나는 대로 말함, 꿈분석, 전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치료사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와 같은 기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숨겨진 생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사람들은 내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진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여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무의식, 무연심. 프로이트는 마음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과 본능,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은 이드이고, 둘째, 에고, 이고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이며, 셋째, 초자아, 슈퍼이고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규칙과 같이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이 부분들 사이의 숨겨진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이의 숨겨진 갈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 억압.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때때로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을 다루지 않기 위해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을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숨겨진 감정은 다루지 않으면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내면 깊숙이 숨길 때 직면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프로이트는 어린 소년들이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인 욕구를 가지고 아버지를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한 라이벌로 보는 단계를 거친다고 믿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그 감정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는 아이가 젠더 감각을 발달시키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어린 소년들이 엄마의 사랑을 위해 아빠와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아빠와 더 많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장하고 이는 그들이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5. 방어 기제.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거나 불편한 생각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는 일들입니다. 부정,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 투사, 자신의 감정 반응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것. 변이,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 합리화, 불편한 것에 대해 변명하기. 이러한 방어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거나 불안하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6. 에로스와 타나토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두 가지 중요한 힘에 의해 주도된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에로스, 생명 본능은 생존, 번식, 쾌락 추구에 대한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타나토스 혹은 죽음의 본능은 공격성, 자기 파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삶을 살고 즐기려는 욕구와 공격성이나 자기 파괴에 대한 숨겨진 충동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7. 성욕.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 욕망과 생명을 보존하는 욕망과 연결된 에너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것의 큰 부분이며 우리의 성격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리비도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고 생존하도록 밀어붙이는 생명 에너지이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8. 성적 심리 발달. 프로이트는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성격 발달의 여러 단계가 성적인 발달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구순적, 즉 구강 중심의 성격, 생후 1년까지. 둘째, 학문적, 즉 배변 훈련과 같은 통제에 중점을 둔 성격, 생후 1년부터 3년까지. 셋째, 남근적, 성기의 구별에 따라 인식하는 성격, 생후 3년에서 5년까지. 넷째, 잠복기, 학습 및 사교 활동 등으로 조용한 유년기적, 성격, 초등학교부터 사춘기까지. 다섯째, 생식기, 즉 성숙한, 관계에 중점을 둔 성격, 사춘기부터. 이들 중 충분히 성숙되기 전 단계에서 성장을 멈춘 채 정지되면 나중에 정체된 성격으로 인해 심리적, 성격적, 관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어린 시절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발달하는지가 우리가 성인이 되어 형성되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며 각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격적 혹은 관계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 전이. 프로이트는 상담 중에 내담자가 때때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부모나 파트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상담사에게 전달하거나 투사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은 정신상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이트는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담사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몇몇 프로이트의 아이디어는 이후의 학자들의 관점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후의 심리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의 행동, 감정 및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